안녕하세요, 백희영입니다. 오늘 에비던스 서머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서머리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칠판 전체를 에비던스 한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서머리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그 서머리 판서를 하기 전에 좀 베이직하면서도 쉬운 설명을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서머리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은 굉장히 베이직하면서도 되게 쉬운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되게 들으시다 보면 당연한 걸 왜 저렇게 이 서머리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나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간과를 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다 틀려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내용만 마음속에 가지고 에비던스 문제를 풀면 오답률이 떨어지고 이제 다 맞출 수 있다는 뜻이죠. 한번 설명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에비던스 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빌 프로시저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시빌 볼게요. 지난 시간에 시빌 프로시저 서머리 강의 시작했어요. 서머리 강의를 했어요. 시빌 프로시저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는 프리 트라이얼, 그리고 트라이얼, 그 다음에 포스트 트라이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비던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는 두 군데입니다. 프리 트라이얼이랑 트라이얼 두 군데 다 에비던스가 나와요. 프리 트라이얼은 디스커버리라는 내용에서 나오죠. 디스커버리에는 에비던스 러가 적용이 안 돼요. 에비던스 러가 적용이 되는 건 오직 이 부분, 트라이얼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디스커버리 할 때는 모든 에비던스가 다 들어와요. 뭐 이걸 쓸 거다, 저걸 쓸 거다. 그러니까 다 그냥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어리한테 비춰질 수 있느냐, 주어리한테 제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필터링을 해주는 게 에비던스 러이기 때문에 주어리는 어디 있어요? 트라이얼에 있는 사람이죠.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얼에만 적용이 된다. 이고요. 그러면 크리미널에서는 크리미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보면 앞에는 수사 단계 있죠. 그래서 search, seizure 막 이런 거 배워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트라이얼이 있어요. 얘도 크리미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에비던스 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크리미널에서도 에비던스가 나오는 게 수사에서도 나오고 트라이얼에서도 나와요. 근데 수사는 이제 주어리한테 비춰지기 이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라이얼도 주어리한테 비춰지는 그 필터링을 해주는 게 에비던스 러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수사에서도 굉장히 에비던스하고 밀접한 룰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적합한 시저를 통해서만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적합한 서치를 통해서만 에비던스를 취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에비던스 러가 아니고 크리미널 프로시저죠. 이 내용을 다루는 게 크리미널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미널 프로시저하고 에비던스하고 되게 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문제를 보시면 크리미널 프로시저랑 에비던스랑 항상 짝꿍입니다. 같이 섞여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은 케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루기 때문이죠. 여기니까 요쪽이는 크리미널 프로시저 러를 생각을 해서 끄집어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에비던스 러를 생각해서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설명을 했냐? 지금 제목이 에비던스 러예요.
에비던스 러인데 제가 시빌이랑 크리미널이랑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크리미널은 아무래도 시빌보다는 좀 단계가 높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범죄를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 크리미널이랑 시빌이랑 이 소송의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크리미널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에비던스 러도 똑같은 증거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있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여기에 들어올 수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똑같은 증거물에 대해서 시빌일 때랑 크리미널 프로시저일 때랑 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푸실 때도 맨 앞줄을 보면은 이미 시빌인지 크리미널인지 구분이 가요. 프로시큐터 아니 프로시큐션 이렇게 나오면은 크리미널인 거고 플레인티프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시빌인 거예요. 이걸 잡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에비던스 러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 이거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게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types of evidence를 다룰 거예요. 에비던스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에비던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많아지는 거, 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맨 먼저 많이 아세요. direct 또는 circumstantial. 직접 이 물건을 보자마자, 이 증거물을 보자마자 뭔가를 알 수 있다. 그게 direct evidence고 circumstantial은요. 이거를 통해서 이게 뭔가를 impl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를 맞고 우리 방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밖에 비가 오나 보다 하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젖은 모습을 보고 비가 온다는 것을 바로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circumstantial evidence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째, real evidence. 물체죠. 피지컬한 걸 제출할 수도 있고 document를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테스티모니얼이 있어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는. 왜냐? 지금 가지고 계신 강 교수님이 쓰신 책을 비롯해서 제가 쓴 책, 미국에서 JD가 사용을 하든 LLM을 다니시는 분이 사용을 하든 모든 교재는 얘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익숙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intrinsic, extrinsic. intrinsic이라는 거는 내부의 이런 뜻이죠. extrinsic은 외부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뭘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를 나누냐 이거예요. 기준은 지금 unstand한 witness를 기준으로 합니다. unstand한 witness의 입을 통해서예요. 그 witness의 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증거는 intrinsic이 되는 거고 그 witness의 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증거 예를 들어서 다른 witness를 부르거나 call other witnesses 아니면 다큐멘트를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physical evidence를 제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서 있는 witness 말고 제가 다른 무언가를 제출을 하면 그건 extrinsic이 되는 거예요. 이 재판에 있고 없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intrinsic, extrinsic은. 그 unstand한 witness의 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intrinsic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르게 연결할 수 있겠죠. intrinsic은 당연히 그러면 cross examination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direct examination은요? direct examination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direct examination이라는 거는 그 witness를 부른 측이 신문을 하는 거죠. 그걸 direct examination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불렀기 때문에 지금 unstand한 witness가 아니잖아요. 불렀어요, 새로. 그렇기 때문에 extrinsic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cross examination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intrinsic evidence다. 이렇게 익히셔도 무방합니다. extrinsic은 상관없죠. 지금 서 있는 witness가 아닌 이 모든
지금 위에 써있는 다이렉이든 circumstantial이든 리얼이든 다큐멘트든 테스터머니얼이든 unstand witness 외의 모든 에비던스는 다 extrinsic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네 번째 갈게요. substantive. substantive evidence가 있고 evidence for impeachment가 있어요. substantive evidence라는 건 뭐냐?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걸 substantive evidence라고 합니다. impeachment는 뭐냐? 지금 서 있는 witness든 아니면 declarant든 화자의 credibility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impeachment예요. 근데 impeachment는 제가 말로 너의 신빙성은 너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신뢰도가 없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에비던스를 가지고 봐봐. 너는 이렇게 신뢰도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피치먼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출하는 그 증거가 무슨 무언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는가? 아니면 저 지금 서 있는 위트니스 또는 데클러런트의 크레디빌리티를 어택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가? 즉, 임피치먼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아까 전에도 드렸지만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substantive이면서 extrinsic이면서 다큐멘트 있는 거예요. 다시 substantive이면서 extrinsic이면서 testimonial일 수 있는 거고 substantive이면서 extrinsic이면서 real evidence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룰을 외우실 때는 그냥 extrinsic, intrinsic 안 된다 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specific act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당황스러워요. 이게 specific act가 extrinsic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방식이 나뉘어지겠죠. 또 아까처럼 extrinsic이면서 리얼일 수 있고 다큐멘트일 수 있고 테스티모니얼일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기서 진짜 엄청난 힌트를 드릴 거예요. 엄청난 팁. 항상 모든 에비던스를 푸실 때 이걸 기준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간과하지 않고 푸시면요. 에비던스의 모든 카테고리들이 쫙 일렬로 줄을 세울 수 있어요.